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 A 2.0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개요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와 배당,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이 있는데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서식상 35페이지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 A 2.0에서도 10개의 탭과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포함하여 3편의 영상으로 프로그램 활용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세액계산 및 신고 탭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소득금액 탭부터 종합소득세 탭까지 순차적으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등 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득금액 탭에서 신고 유형은 하단 소득금액 명세에 입력한 신고 유형을 선택하는데요. 소득이 2건 이상이라면 우선순위가 큰 신고 유형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우선순위는 성실 확인, 외부 조정, 자기 조정, 간편, 기준율, 단순율, 비사업자, 분리과세 순서로 선택합니다. 신고 유형 중 비사업자는 사업소득과 부동산 소득이 없고 이자, 배당, 근로, 기타,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하며 신고 유형을 비사업자로 선택하면 기장 의무도 자동으로 비사업자로 선택됩니다. 단, 비사업자가 주택분리과세를 입력하면 우선순위는 6번 비사업자가 더 크지만 국세청 오류검증 사항으로 이때는 신고 유형을 8번 분리과세로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마감 시 유의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직업자 등 미등록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업자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등록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없을 뿐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신고 유형을 비사업자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데이터는 가장 큰 신고 유형이 외부 조정이기 때문에 외부 조정으로 선택하는 게 맞겠죠? 기장 의무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중 선택하면 되는데요. 원칙은 직전 연도 업종별 수익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의 기장 의무 판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구분은 세무대리인이 기장과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항목에 맞게 선택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인쇄할 때 세무대리인 안을 공란으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출력물에 세무대리인 정보를 반영하지 않으려면 대리구분을 스페이스바로 삭제한 후 인쇄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득명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구분 코드는 하단 메시지를 참고하여 코드를 입력하거나 FE 코드 도움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30번은 부동산 임대업, 31번은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 임대업, 32번은 주택임대업으로 업종 코드가 701101부터 701104까지, 그리고 701301인 경우 선택합니다. 40번은 사업소득, 41번은 동업기업 사업소득일 때 선택하고 51번부터 58번까지의 근로소득과 60번 기타소득, 61번 동업기업 기타소득, 66번 연금소득, 67번 종교인 기타소득입니다. 31번, 41번, 61번의 동업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경우 선택하며 같은 법 제100조의 14, 동업기업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하며 공동사업자와는 구별하여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과 기장 의무도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회사 코드를 선택하면 신고 유형에 따라 관련 서식에서 총 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신고 유형이 성실 확인, 외부 조정, 자기 조정인 경우 총 수익 금액은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에서 반영되고 소득 금액은 조정 계산서에서 반영됩니다. 간편장부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에서 총 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이 반영되고 기준율인 경우에는 추계 소득 금액 계산서에서 반영됩니다. 기장 의무가 복식부기인데 신고 유형을 단순경 비율로 선택한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되는데요. 신고 유형 코드가 단순경 비율인데 기장 의무를 복식부기 의무자로 수록할 경우 오류로 체크하기 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는 단순경 비율로 신고할 수 없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 00000부터 번호 끝자리 29번까지 순차적으로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미등록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업종 코드란에서 FE 코드 도움을 했을 때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업종 코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업종 코드 중 451102, 451103, 703021, 70302 4개의 업종 코드에 대해서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 구분 코드 중 30번 부동산, 31번 동업 부동산, 32번 주택임대 소득을 입력하면 상단 임대소득 명세 툴바가 생성되며 여기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신고 내역을 소득 구분별로 집계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기업의 최저한세 계산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인데요. 단,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최저한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한세 적용이 가능한 부동산 소득은 해당 소득을 선택한 후 단축키 컨트롤 2를 눌러서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이 추계 기준율인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 여부란에서 1번 2월 결손금 공제를 선택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여부는 회사 기본사항 등록의 공동 여부를 여로 설정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해당 회사 코드를 불러오면 아래의 공동사업장 정보를 자동으로 반영해 줍니다. 이때 대표 공동사업자의 성명은 회사 등록에 있는 본인의 인적 정보가 반영되지만 공동사업장의 비대표자인 경우에는 대표 공동사업자 성명과 주민번호에 본인 정보가 아닌 대표 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상단 공동분배 불러오기를 누르면 해당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를 작성한 경우 본인의 지분율대로 작성된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를 자동으로 반영해 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장 대표자와 비대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은 공동사업자 소득분배명세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은 단독에서 공동으로 또는 공동에서 단독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사업자는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단독사업장 및 공동사업장에 대해 각각 별개로 장부를 비치 기장해야 하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단독과 공동의 회사를 별도로 생성하고 각각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단독과 공동사업장의 회사를 모두 불러와서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이 겹치지 않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을 단순율로 선택한 경우에는 하단의 단순경 비율 선택에서 일반율 또는 자가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족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인 경우 특수관계자 인원수의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수관계자 인원수에는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따른 손익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합산신고를 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 인원수와 특수관계자의 인적정보를 기재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자라고 하더라도 합산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특수관계자 인원을 입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명세에서 소득구분이 부동산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나 기타, 연금 소득 등을 입력할 때 상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등 정보는 지급처의 정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총 수익금액을 입력하면 2천만 원을 한도로 필요경비가 자동 계산되고 연금소득도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900만 원을 한도로 필요경비가 자동 계산됩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금액을 입력하면 필요경비는 자동 계산되는데요. 상단의 근로, 연금, 종교 필요경비 계산 버튼을 눌러보면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교인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자동 계산된 금액보다 실제 지출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추가로 58번 근로종교인 소득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동일한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미 51번부터 57번 소득구분 코드로 입력된 근로소득이 존재할 경우 58번 코드로 입력된 총수익 금액까지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필요경비를 재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8번 소득구분 코드에 총수익 금액 2천만 원을 입력하면 51번 소득구분에 입력했던 총수익 금액 5천만 원과 합산하여 7천만 원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재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필요경비 계산식 네 번째 구간에 해당되어 필요경비 총금액이 1,325만 원으로 계산되고 51번 근로소득의 필요경비 1,225만 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58번 소득구분에는 차액인 100만 원이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지금까지 소득금액 탭을 알아보았는데요. 저는 일부 소득만 남기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삭제할 때는 삭제할 라인을 선택한 후 상단 휴지통을 클릭하거나 키보드 F5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공제 등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소득공제 신고서에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 신고서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소득공제 신고서에 작성 대상 항목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따라서 작성 대상이 없는 사업소득이라면 소득공제 신고서는 작성하지 않고 소득공제 등 탭 16번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를 직접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했다면 상단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와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그리고 연금보험공제, 특별공제 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16번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직접 입력한다면 연말정산 관계와 성명, 내외국인 구분 등 본인과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기본공제, 추가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각 부양가족별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는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역삼각형을 클릭하거나 금액란을 클릭해서 직접 입력이 가능하고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됩니다. 특별공제에 있는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탭에 근로소득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신고서에 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 금액이 있어도 소득공제 등 탭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입력도 되지 않습니다. 하단의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금액란을 더블 클릭하면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란우산 공제라고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는 2015년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2016년 이후 가입자는 사업소득에서만 공제하고 근로소득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9년 이후 가입분부터는 부동산 임대업 소득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입연도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해당 팝업창에서 언제 가입했는지를 선택한 후 재계산하여 공제액을 다시 계산해 줘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표와 같이 소득금액 기준별로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며 반영하기 위해선 하단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명세서에 있는 공제받는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줘야 합니다. 사업자 번호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도 소득세법 소득공제처럼 근로소득이 있어야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코드란에서 더블클릭을 하면 111번 신용카드 사용과 114번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 117번 장기주택마련저축, 125번 고용유지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우측 상단 종합한도 전체부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대상란의 거주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분되어 있으므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띄워드린 종합한도 계산부표에서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도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추가공제에서 부녀자공제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녀자공제 조건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하죠. 그런데 소득요건은 안 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소득요건까지 충족해야만 부녀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공제는 앞에서 알려드렸던 조건과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녀자를 체크해도 부녀자공제액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탭에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라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고 해서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런 오류가 발생합니다. 신고서만 봤을 때는 부양가족도 배우자도 없는데 부녀자공제를 받겠다고 표시해서 그런 거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은 입력하되 기본공제에서 배우자를 부로 변경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A 2.0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소득금액과 소득공제 등 탭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